안녕하세요. 스윽입니다. 이 채널은 유유백서와 헌터헌터, 토가시 작품 속 설정과 복선, 그리고 숨겨진 의도를 함께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은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암흑대륙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보면 거대한 생물들이 있고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환경이 있으며 인간 세계로 가져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낸 5대 재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흑대륙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미지의 땅, 괴물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런데 저는 암흑대륙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쪽이 궁금해졌습니다. 암흑대륙 안에는 인간이 없을까요? 아니면 헌터 세계의 인간들이 아직 암흑대륙으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 그 어딘가에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헌터헌터의 인류는 암흑대륙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 세계야말로 어쩌면 아주 작은 우물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헌터헌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라고 생각했던 곳은 거대한 호수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메비우스 호죠.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 메비우스 호 안에 있는 작은 육지들입니다. 문제는 그 호수 바깥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암흑대륙이 시작됩니다. 지도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곤과 키르아가 여행했던 장소들. 헌터헌터의 인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도시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본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암흑대륙의 지도가 공개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인간 세계는 거대한 암흑대륙에 둘러싸인 하나의 호수 안에 존재하는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암흑대륙이 정확히 얼마나 큰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대륙 전체가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며 인류가 제대로 확인한 지역 역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인간은 암흑대륙을 향해 여러 차례 원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원정으로 암흑대륙의 지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곳의 생태계가 제대로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 알려진 대표적인 존재들은 결국 5대 재앙 정도입니다. 아이, 브리온, 헬벨, 파프, 조바의 병. 그것만 보면 암흑대륙 전체가 이런 위험한 존재들로 가득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5대 재앙은 암흑대륙 전체를 돌아다니며 찾아낸 존재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들 역시 인류가 암흑대륙의 초입에서 발견한 재앙들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우물 밖으로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겨우 우물 바로 앞에까지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재앙 역시 암흑대륙 전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5대 재앙이 암흑대륙을 대표하는 위험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앙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5대 재앙이 발견된 지역을 넘어가면 오히려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장소가 존재할지도 모르죠. 그곳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암흑대륙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탐험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 돈 프릭스가 있습니다. 돈 프릭스가 남긴 책이 바로 신대륙 기행입니다. 이 책은 암흑대륙을 실제로 여행하며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것은 동편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재앙의 특징, 그리고 암흑대륙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의 리턴이라 불리는 여러 자원들, 이런 정보들이 바로 신대륙 기행 동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책의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 프릭스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서편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프릭스가 지금도 암흑대륙 어딘가를 여행하면서 서편을 쓰고 있을 가능성,
만약 진의 추측이 맞다면 돈 프릭스는 지금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을 암흑대륙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인간의 수명입니다. 돈이 정말 살아있다면 아이작 네테로보다도 훨씬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인물이 되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실제 신대륙 기행 동편에는 니트로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의 장수식품 니트로미. 돈이 직접 암흑대륙을 여행하며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 역시 니트로미를 직접 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신세계 기행이 처음 쓰였을 당시만 해도 돈 프릭스의 기록은 공상과학 소설 취급을 받았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대륙 기행은 암흑대륙을 여행하기 위한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죠. 그만큼 암흑대륙에는 인간 세계의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3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이유 역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암흑대륙의 무언가로 설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의 수명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3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아무리 암흑대륙이 넓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탐험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돈 프릭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돈 프릭스를 두고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 곤 프릭스가 바로 돈 프릭스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돈이 신대륙 기행의 동편을 쓴 뒤 계속 암흑대륙을 여행했고 그 과정에서 암흑대륙의 어떤 생물이나 저주 혹은 회춘과 관련된 무언가에 의해 다시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기가 된 돈을 진이 발견해 인간 세계로 데려왔고 그 아이가 지금의 곤 프릭스라는 것이죠. 당연히 굉장히 파격적인 가설이고 현재까지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이 나온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곤의 어머니입니다. 진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에는 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이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는 순간 곤이 스스로 테이프를 멈춰버렸죠. 결국 곤의 생모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곤이 평범한 출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암흑대륙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온 돈이거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탄생한 존재라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돈이 곤이거나 곤이 암흑대륙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가설이 있죠. 곤육몬이라고 불리는 성인 곤의 모습입니다. 곤은 네페르피트를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오랜 시간 수련했을 때 도달할 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왔습니다. 네테로의 힘을 직접 경험했던 피트조차 곤에게서는 왕에게도 닿을 수 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모습이 단순히 곤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과거 돈 프릭스가 전성기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가설까지 이어집니다. 곤이 가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잠재력 자체가 돈 프릭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에서도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돈과 곤, 두 이름은 단 한 글자만 다릅니다. 여기에 영어의 던과 건을 연결하는 팬들의 언어 유희 해석도 있습니다. 던은 무언가가 끝났다는 의미이고 곤은 무언가가 사라졌거나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자신의 여행을 끝내고 사라진 뒤 곤이라는 존재로 이어졌다는 식으로 이름 자체를 하나의 복선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토가시가 실제로 이런 의미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 말장난과 의미를 집어넣는 토가시의 방식을 생각하면 팬들이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 구조 역시 이 가설의 묘한 상상을 더하게 만듭니다. 현재 곤은 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고래섬으로 돌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의 중심은 진과 비욘드 그리고 암흑대륙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앞으로 암흑대륙에서 돈 프릭스가 등장한다면 진과 돈이라는 두 프릭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곤과 돈이 동일한 존재였다는 반전까지 나온다면 지금까지 곤에게 남아있던 출생의 공백과 돈의 행방이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 프릭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말하려 하는 두 번째 가능성이 이번 암흑대륙과 훨씬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곤이 되어 인간 세계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암흑대륙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생각하게 만드는 흔적은 이미 암흑대륙에 존재합니다. 암흑대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생물과 재앙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암흑대륙의 정보 가운데에는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미궁 도시입니다. 바로 브리온이 발견된 장소죠. 인류가 암흑대륙 북쪽을 탐사했을 때 발견한 이곳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거대한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브리온이 있다는 것보다 그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존재가 인간이었는지, 인간과 비슷한 지성체였는지, 아니면 지금은 사라진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암흑대륙의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존재했던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식물병기 브리온입니다.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리온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병기라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생물인지, 과거 이곳에 존재했던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인지, 혹은 그 문명과 전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와 병기라는 두 가지가 같은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브리온이 이 문명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암흑대륙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의 흔적이 우리가 겨우 도달한 지역에서 이미 발견되었다면 암흑대륙의 훨씬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가스 생명체,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물과는 상당히 다른 존재입니다. 특히 나니카와 아이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암흑대륙에는 인간 세계의 기준으로 생명체라고 정의하기조차 어려운 존재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니카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까지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아이가 어떤 고대 문명의 구성원이었다거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암흑대륙에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들이 멜비우스 호위 환경에 맞춰 지금의 문명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암흑대륙에는 그곳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흑대륙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도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먹으면 맛있는 열매나 희귀한 광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과 질병, 심지어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정도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만병통치약과 연결되는 향초처럼 단순한 자연물이라고 보기에는 인간에게 지나치게 유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원들이 대부분 인간이나 지성을 가진 존재가 사용했을 때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며 살아온 존재들이 암흑대륙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앞서 고대 미궁 도시라는 문명의 흔적까지 발견된 것을 생각하면 과거 혹은 지금도 암흑대륙 어딘가에 이런 자원들을 이용하는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대륙에서 넘어온 키메라 엔트 역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인간 세계로 넘어온 키메라 엔트는 인간을 먹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고 결국 메르엠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집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을 먹으면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암흑 대륙의 키메라 엔트 역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암흑 대륙에서 넘어온 하나의 생물만으로도 키메라 엔트 편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만큼 암흑 대륙은 어떤 가능성이 존재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종합한다면 저는 암흑 대륙 어딘가에 지성을 가진 존재들의 문명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그런 문명이 존재한다면 돈 프릭스는 이미 그곳에 도착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암흑 대륙에 정말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면 돈 프릭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라면 그곳을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 암흑 대륙의 더 깊은 곳을 계속 탐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편을 기록한 것처럼 서쪽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생물과 자원,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세계를 계속 신세계 기행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진 역시 돈이 지금도 서편을 쓰고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진의 추측대로라면 돈의 기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암흑 대륙은 우리가 전체 크기조차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돈이 문명을 발견하고 그곳을 오가며 수백 년 동안 서쪽을 탐험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설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돈 프릭스가 곤 프릭스라는 가설 말이죠. 아무리 암흑 대륙이 거대하다고 해도 몇백 년이라는 시간 역시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진의 추측대로 돈이 지금도 서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몇백 년이 지나도록 아직 서편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곤과 진을 보면 프릭스 가문의 인물들이 얼마나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자신의 의지로 어느 순간 탐험과 기록을 멈췄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돈에게 탐험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렸던 돈 프릭스가 곤 프릭스라는 가설도 꽤 신빙성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조차 어디까지나 저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가설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가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